여러분, 자영업자가 줄폐업한다. 그래서 빚더미가 결국 터졌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6월 18일 현재 점포 매물 현황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숫자인데 2769개입니다. 2769개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이게 단순하게 2769개 이렇게 보니까 적어 보이지만 그래프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780개의 점포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2월, 3월, 4월 159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5월에 2800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2769개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푸는 거 너무 늦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방역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게다가 사적 모임에 대한 손님에 대한 제한도 받아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빚을 막고 빚을 돌려막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2년 1개월을 하니까요. 빨리 풀었으면 좀 나아졌을 거예요. 빨리 풀었으면. 근데 2년 1개월 만에 풀으니까 풀으나 마나예요. 이미 자영업자들은 굶을 대로 다 굶은 거예요. 그 굶은 것이 그나마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이자는 올라가죠. 원재료 가격은 튀죠. 그러니 부채는 더 많아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결국 말입니다. 일상 회복이 되기는커녕 그냥 던져버리고 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던져버리고 만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 중에 월세조차 낼 수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받아놓았던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충분한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월세도 못 낼 정도니까 어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대출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터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자영업자는요. 당장 월세 낼 돈도 부족해서 일단 가게를 접고 차근차근 빚부터 갚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점포 매물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점포 매물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매물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평균 145개의 매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45개의 매물이 올라오면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지금 여러분 5월은 2800개잖아요. 6월은 18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월 전체 매물에 육박하죠. 지금 이대로 가면 5월 달에는요 3000개가 넘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3000개가 넘을 거다. 3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 빚이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터졌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 빚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909조잖아요. 909조 2천억 원이에요.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터지면 여러분 이제 연쇄적으로 터질 날도 머지않았어요. 연쇄적으로. 결국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현실인데 이 현실이 말입니다. 너무 늦게 거리두기를 풀었다. 그래서 이제는
빚도 한계에 도착했고 그 한계를 뚫고 나가기도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매물을 던져버린다. 야, 이거는 여러분 충격입니다. 주식은 던져버린다 이러면 그래도 말이라도 되죠. 이게 식당 하던 것, 카페 하던 것, 호프집 하던 것 막 던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니 처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함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만큼 거리두기가 풀려서 일상회복이 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전체의 지금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우리 전체.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전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여러분하고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고통은요. 이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체에 저는 번져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에.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고통지수도 크고요. 고통지수가 크니까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거 잠깐. 경제 고통지수입니다. 이게 보면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이게 경제 고통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 9였습니다. 9. 물가 상승률이 5.3%였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3.7%였으니까요. 지금 2022년 현재 21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5.4고요. 실업률이 3.0, 그래 8.4입니다. 경제 고통 지수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이시죠? 자영업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때는요. 경제 고통 지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3.0이라는 실업률, 이거는 가짜 실업률이잖아요. 진짜 실업률이 오면 4%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표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찾는 지표는 안 나오죠? 제가 찾는 지표는 경기가 뭔가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의 지표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지표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지표만 나오는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언젠가는 좋은 지표 나오겠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으쌰 화이팅하면서 버티기를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조금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티자고요. 버티면 분명히 말입니다. 여러분 새날은 옵니다.